네, 배 왕자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운동 방법이나 식단 이런 거 따라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대개는 효과가 없으셨을 건데요. 보통 운동 따라하기가 너무 어렵거나 엄격한 식단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직장인의 경우 제약이 좀 더 많은 편이죠.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게 식단하고 운동 따라하다 보면 꾸준히 하기가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네, 있습니다. 먼저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볶음 만드는 게 목표인가요? 아니면 보디빌딩 대회 나가는 게 목표인가요? 이 영상 보시는 분 대부분들이 볶음 만드는 정도, 딱 그 정도를 원해서 영상을 시청하셨을 텐데, 볶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 체지방률 10에서 15% 정도 달성이 되면 대부분 복근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까다로운 식단이나 엄격한 운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식 먹어가면서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인터넷에서 효과가 좋다고 해서 어려운 것들을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요. 자신의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그 목표에 따라서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자, 어떻게 그 정도만으로 가능하냐고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최근 몸 사진인데요. 체지방 9.7% 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일반식 먹어가면서 만든 몸이고요. 제가 딱히 운동을 많이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주중에 시간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말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말에도 뭐 하루 쉴 때도 있고 이틀 다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헬스장 가서 뭐 1시간 정도씩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뭐 평일에도 시간이 되면 조금씩 하고 있는데 결국 평균으로 내면 하루 평균 한 20분 정도 운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운동 강도 하고 있고 이렇게 일반식 먹어가면서도 몸이 유지가 된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볶음 만들기 위해서는 운동하고 체지방을 빼야 되는데요. 왜냐면 볶음이 지방 밑에 있기 때문에 또 크기가 작아서 우리가 이제 운동만으로는 키우기 효과적으로 보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15% 이하로 낮추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식단 조절, 근력 운동, 그리고 유산소 운동 이 세 가지를 병행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식단부터 말씀드리면 식단은 일반식을 먹어도 되는데요. 탄수화물 적게 드시고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자, 밀가루하고 떡 그리고 뭐 당이 많이 들어간 탄산음료, 뭐 과일 주스 이런 것들은 최대한 피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제가 일반식을 먹어도 된다고 해서 막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가릴 건 가려서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닭가슴살, 샐러드 계속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꾸준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건데요. 당연한 말이지만 매일 닭가슴살, 샐러드 드시면 몸이 엄청 좋아지겠죠. 그렇게 하시면.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일반식 드실 때 공깃밥량 조절하셔야 되고요. 내가 한 고기 먹었는데 살이 안 빠지시면 3분의 1 정도로 줄이시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준 그 정도로 탄수화물을 조절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대놓고 탄수화물인 음식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1인분으로 드시는 음식들 예를 들면 라면이나 떡볶이 그리고 탄산음료 캔으로 되어 있는 뭐 이런 것들은 그 한 회 들어가 있는 음식 자체가 저희가 운동으로 소화하기에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은 양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드시면서는 복근 나올 정도로 몸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조금씩은 먹으셔도 되는데 드실 때 조절을 하시는 걸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식사를 할 때 국밥이나 덮밥류 같은 단백질이 많이 든 그런 식단을 고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탄수화물을 조절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많아야 근육을 만드는 데 좋고 그리고 또 배가 덜 고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식단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최소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 정도는 직장 다니시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식사이기 때문에 현실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 빼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이 있는데요. 여기서 유산소 운동만으로 살을 뺀다는 건 마치
부자가 되려고 근로소득만 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부자들이 빨리 되려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만들어 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죠. 워렌 버핏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유산소 운동만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보다 근육을 만들어서 우리가 활동을 안 하는 동안에도 쉽게 자는 동안에도 칼로리를 태우는 이런 몸이 되어야지 효과적으로 체지방을 감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근육이 있어야 요요 효과도 훨씬 더 덜어오는 체질이 되게 됩니다. 근력 운동도 많이 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좋은데 저 현실적인 기준으로는 하루 최소 20분 이상을 해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은 큰 근육 위주로 해주셔야 좋습니다. 왜냐면 근육 자체가 대근육이 있고 소근육이 있는데 대근육이 말 그대로 근육의 양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 동안 운동을 하더라도 훨씬 더 근육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 중에서는 푸시업과 같은 가슴 운동, 스쿼트 같은 하체 운동, 그리고 턱걸이, 데드리프트 같은 등 운동 이런 운동들 위주로 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산소 운동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결국 섭취한 에너지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살이 빠지게 됩니다. 최대한 많이 움직이는 게 정말 그 체지방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을 주로 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자연적으로 한 2만 보 정도는 걷게 됐습니다. 이 정도로 신체 활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20분 정도 근력 운동하고 그리고 일반식 가려 먹으면서 그런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주변에도 이렇게 현장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평소에는 사무실에만 주로 있어서 체중이 많이 쪘다가 현장에 나오면서 많이 걸어 다니다 보니까 체중이 많이 빠지신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따로 식단이나 운동을 챙겨서 하는 게 아니라요. 바빠서 하지도 못하고요. 현장에 나와서 많이 움직이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많이 움직이면 살이 빠진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나는 많이 움직이는데 살이 안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실제로 얼마나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하루에 2만 보 걷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스마트워치나 아니면 건강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셔서 한번 측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얼마 활동을 안 한다고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 스마트워치나 걷기 앱 이런 것들은 저는 대부분의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저도 원래 이런 걸 안 쓰다가 현장에서 시간 보려고 하나 샀는데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날 내 활동량을 얼마나 걸었는지 측정할 수 있게 되고, 만약에 내가 많이 못 걷게 되면 더 많이 걸어 다니거나 활동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체중 관리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사무직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나는 그렇게 많은 걸음수를 걸을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 출퇴근하는 시간, 그리고 점심시간에 식사할 때, 아니면 사내에서 잠깐 이동할 때, 이 정도 걸음걸이로는 하루에 몇천 보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케이스는 회사 끝난 후에 부족한 운동량 채워주시고요. 근데 그래도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식사량을 좀 더 탄수화물 같은 걸 덜 드시거나, 그리고 근력 운동을 좀 더 해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충분히 우리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울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 종일 그 현장에 나와 있는 그런 시즌이 있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는 그런 시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량의 차이가 있어서 아무리 운동이랑 식단을 비슷하게 하더라도 당연히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체지방이 쭉쭉 올라가는데요. 이럴 때 저도 좀 더 회사 일 끝나고 나서 유산소 운동을 따로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식사에 좀 더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춰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시는 겁니다. 같은 직장인이라도 어떤 분들은 활동량이 높은 거, 어떤 분들은 정말 사무직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처한 상황에 맞춰서 이 세 가지를 조합하시면 충분히 복권 나오는 몸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몸의 변화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습관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이 있죠.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자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기 쉬워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방법들은 우리가 지속하기 쉽다는 장점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각자 처한 상황에서
습관을 만들어 나가신다면 충분히 멋진 복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장인으로서 현실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